또 인기 가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통기타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0대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오던 가수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부모님 놔두고 친구들 다 놔두고 그냥 실수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 인터뷰였는데요. 김광석 씨 사망 직후지요. 그날 새벽에 빈소가 차려졌길래 들어가 보니까 서예순 씨가 있었고, 제가 최초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예요. 장난하다 그런 거예요. 명백하게 처음 목격한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살이 아닌 거죠. 최소한 그냥 사고 산 거죠. 또는 자살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자살 방조일 수도 있는, 여하튼 그렇게 간단치 않은 자살로 묻어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최초의 인터뷰가 저로 하여금 23년째 계속 취재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서예순 씨의 진술, 여자 관계 때문에 자살했다 이후에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하고 언론을 상대하면서 기정사실화됩니다. 여자 문제에 의한 자살. 경찰은 김 씨가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왔으며 최근 자신의 부인과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김 씨가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년 전 바로 1월 6일이니까 이번 주였죠. 서예순 씨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서예순 씨 소송에서 패했다. 그 영화는 다 가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정정해드리면 작년 가을에 대법원에서 최종 서예순 씨가 이 영화를 상영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가처분을 모두 기각합니다. 서예순 씨의 요청을.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서예순 씨는 사망 당시 그와 함께 있었고 최초 사망을 목격했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시했어요.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 사적 관심사안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100%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예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거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구니까 영화에서 삭제해달라, 지워달라라고도 주장했거든요. 서예순 씨 측에서. 그런데 법원은 아니다. 영화 안에, 이 영화 김광석 안에 그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 보인다 라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불륜 여부는 지금도 그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륜 여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영화를 발표한 직후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서연 양이 이제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는 사람인데 이제 서연 양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예순 씨가 딸 서연이 미국에 있다는 취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을 컨택을 해가지고 서연 양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과정에 깜짝 놀랐죠. 서연 양이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러면 왜 이걸 알리지 않았을까? 보호자로서 이런 석연치 않은 과거 사안도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한 건 아닌가. 직접적으로 죽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하튼 부실하게 관리한 거 아닌가 아이를.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살아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미 시간이 10년 이상 도과됐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내린 것 뿐이에요. 이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가처분을 저희가 이겼고요. 민형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사는 경찰 조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거의 반년 가까이 경찰 조사를 저희가 받았고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해를 넘겨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사건이 1년 반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검찰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 법원이 현재적으로 충분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의혹을 제기한 영화라고 판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 주인 고 김광석의 23주기를 함께 추념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이번 주 1월 5일, 6일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김광석 영화를 함께 여러분들과 온라인 시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저희가 곡을 6곡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이 영화 내용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IPTV 그다음 VOD로 포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법 영화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확인된 영화이니까요. IPTV에서 또는 VOD로 포털 등에서 각종 영화 포털 일반 다음 네이버 포털에서 여러분들을 추가로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김광석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는 저희가 스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월 5일 밤 김광석은 홍대 앞 카페에서 지인과 맥주 한 병을 마시며 새 앨범 준비를 위한 미팅을 가졌다. 1월 6일 새벽 12시 30분 카페를 나와 200m 거리에 있는 원음빌딩 4층 자택으로 귀가했다. 김광석은 새벽 3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아내 서혜순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셨다. 서혜순은 남편이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에 불과했다. 거실에는 빈병 하나, 빈잔, 맥주가 가득한 잔이 각각 하나씩 남아 있었다. 재떨이에는 말보로와 버지니아 슬림 담배꽁초 30여 개가 쌓여 있었다. 변사체 최초 발견자는 아내 서혜순. 그녀는 30분쯤 혼자 안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새벽 3시 30분 거실에 나와보니 남편이 계단 중간에 누워 있었는데 가서 보니 전기줄을 목에 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혜순은 2차 진술에서 남편이 추울까봐 이불을 가지고 나와보니 죽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서혜순의 어머니는 딸이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내 서혜순 씨는 김광석의 목에 감긴 전기줄을 풀어줬는데 그가 잠든 것처럼 편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서혜순 씨는 한동안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20여 분 동안 김광석의 귀에 피를 내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새벽 3시 50분경이었다. 하지만 119가 길가에 있는 빌딩을 찾지 못해 재차 통화했고 119와 만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길가로 내려갔다고 했다. 이때 오빠의 승용차를 발견한 서혜순은 오빠를 깨워서 함께 4층 집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변사 발견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에서야 김광석은 인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도착할 수가 있었다. 도착 당시 그는 DOA,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보신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죠. 근데 제가 특히 석연치 않게 인지했던 부분은 그 서혜순 씨 어머니의 진술이었어요. 분명히 서혜순 씨 어머니는 딸에게서 어떻게 연락을 받고 빈소에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새벽에 자는데 쿵 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까 김서방이 죽어 있었다고 딸아이가 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쿵이라고 적었어요. 제 취재 수첩에.
쿵. 나중에 서해순 씨 측이 제가 쿵이라고 적어놓은 취재 수첩을 뺏으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서해순 씨의 진술도 시시각각 계속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빠의 진술도 문제예요. 오빠가 나중에 소방관이랑 같이 올라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저희 영화 상영 이후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목줄을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서해순 씨는 자기가 목줄을 풀고 20분 동안 인공호흡하고 귀에 이게 칼자국을 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빠는 달리 진술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사안들이 오히려 영화 상영 이후에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6개월 이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당사자가 대해서 경찰 당시의 조서를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점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잖아요. 이게 정부를 또는 정책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증거만 있으면.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고 더구나 개인이 혹시라도 살인과 관련된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우려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웠으나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김광석 씨의 아버지께서 계속 취재를 막았어요. 저는 대단히 원망을 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 어머니까지도 아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유독 막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들의 부인 서해순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자기는 서해순이 혹시 나머지 가족을 어떻게 해칠까봐 취재를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테이프를 주셨어요. 이 테이프 때문에 취재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한테 아버님이 돈 못 드셨어요? 누가? 네? 그거 엄연히 서현이가 있어요. 김광석 씨가 돈 벌어서 서현이랑 저 먹여 살리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왜 아버님이 돈 못 드셨어, 저희? 네? 아니, 아버님이 왜 서현이하고 당연히 유족이 저하고 서현이가, 그거를 의심하단 말이야, 노인네가 말이야. 그거를, 돈을 또 얼른 쓴단 말이야. 앞에서는 며느리 격정해주는 척 하시면서, 뒤에가 서는 말이야. 법적으로 까지고 들고 말이야. 네? 아니, 도대체, 인연을 끊자니까 무슨 얘기했어? 얘기해보세요. 인연을 끊자면서요? 네? 그 부족한 인간하고 내가 2년 넘게 있어. 부정한 인간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가장 아버님이나 잘하세요. 아버님이 그 모양이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고 집안이 그 모양이죠. 예? 아이고 참나. 그러면 자식이 잘했어요? 예? 기죽박죽대고 잘하시는 거예요? 2월 21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이 통화가 김광석 사망 46일 후, 그러니까 사구제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서해순 씨가 계속 전화를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 결국은 김광석 씨가 서해순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은 못하지만 자신의 음악 저작권이 서해순 씨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전에 아버지 앞으로 돌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서해순 씨는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루어진 통화인데 자세한 추가 통화는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이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 당일로부터 그녀는 남편이 100% 자살이라고 강변했다. 자살한 게 뭐가 중요하냐. 컬코베인 널바나 자살해서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언론은 이렇게 합니까? 아직 후진국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후진. 제가 아직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이 기자님 그렇게 하시면 초점을 잘못 맞추신 거고요.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 씨. 남편의 장례식 이후 그녀는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다시 그녀를 인터뷰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근데 원래 음악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요?
아니면 김광석 씨 음악을 제가 좋아해요. 공연도 자주 가고요. 또 예술 쪽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딸하고 외국에 있을 때도 공연 많이 보러 다녔고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매니지먼트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김광석 씨가 어떻게 앨범을 내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서예순 씨는 김광석이 아내인 자신을 위해 자살했다고 덧붙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머지않아 있을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아껴두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 인터뷰였는데요.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서예순 씨의 입장 변화 같은 것들을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서예순 씨랑 미국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소문이 들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서예순 씨께서 그 김광석 씨 친구분이랑 뭐 이렇게 그냥 같이 술 먹고 같이 뭐 어울려서 공연차 갔다가 있었던 거지. 뭐 그런 문제로 뭐 이혼을 하고 뭐 갈라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갓집 장모한테 통보를 한 거죠. 광석이가. 언제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이었대요. 전날 저녁. 1월 5일 날? 네, 5일 날 이 자리에 한 푼도 못 준다. 나는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한 푼도 못 준다는 걸 통보를 했는데 이 자리를 못 준다는 거는 이제 부인을 문제 제기한 거죠, 그죠? 그렇죠. 사망 전 뉴욕에서 있었던 자기 고등학교 친구와 부인의 불륜 때문에 위자료 안 주고 이혼하겠다라고 하고 문제 제기한 것이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을 말하는 겁니다. 1월 6일인가요, 그러면? 그게 그 전날 하기 전날 통보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액션을 들어가는 거는 1월 6일부터 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는 거네요. 통보를 했다는 거죠. 김광석 씨가 겨우 그런 걸 가지고 뭐 외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들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랑 한 얘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어떤 일기장이요? 김광석 씨의 일기장. 예, 봤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어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일기장에 뭐... 서예순 씨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예. 며칠 찾았대요. 그런 일기장은 저도 못 봤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안 하고 그런 일기장이 없다, 못 봤다 하는 취지로 둘러대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한테 장례 기간 중에 3천만 원을 송금하셨잖아요. 그건 현재 동거남. 돈을 김광석 씨가 송금을 해줬어요. 제가 송금해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죠. 본질적으로 개인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대한 이 공적 의미를 갖는 부분에 한해서 취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고, 대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김광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 개인을 넘어서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삶과 죽음이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더구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 하는 등의 내용들이 김광석 사망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문제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광석 씨 여자 문제만 얘기하지 본인의 남자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광석 씨의 지금 김광석 씨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한 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셨는데 자기의 불륜을 얘기하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거를 누가 썼죠? 그런 일기는 없어요. 갖고 와 보세요. 확신을 하세요? 갖고 와 보세요.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지만 서예순 씨는 그 일기장이 저희 수중에 입수돼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변사 직후에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저희에게 입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기장을 가지고 이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영화를 전편을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고 또 유튜브 규칙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23주기 김광석 기일을 맞아서 영화 김광석을 생각해봤습니다. 더 추가로 영화를 통해서 김광석을 추모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IPTV에서 상영 중입니다. 당당하게 상영 중입니다. 그리고 포탈, 각종 영화 포탈,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의 일반 포탈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영화를 다운받거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김광석 추모하고, 그리고 김광석 한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경찰은 20여 년 전에 변사 사건이 엉터리로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반성 못하고 검찰에 송치를 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 많은 분들이 인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는, 주검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변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사자를 초기에 의료진이 검안하고 검시하는 그런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없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변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 나아가서 김광석 법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던 것처럼 여전히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시효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자. 변사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케어하자. 그게 우리 사회의 인권을 높이는 한 단계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만든 영화입니다. 김광석 기일에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호의 뉴스 비평은 김광석 영화 소개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